앞 챕터에서 저희가 믹스드 인테저,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좀 표현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제를 몇 가지 살펴보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솔버를 사용을 해서 풀어봤는데, 매트랩으로도 풀어보고, 또 파이썬으로도 풀어봤는데, 그러면 그 뒷단에, 솔버 뒷단에는 도대체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것들이 풀렸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합정수 선형 계획법은 이제 정수와 연속 결정 변수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고, 목적 함수랑 이젠 제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선형인 케이스에 대한 최적화를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branch and bound, cutting plane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을 하는 branch and cut. 결과적으로는 이게 가장 어드밴스드 되어져 있는 솔버가 되겠죠?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래서 브랜치 앤 바운드 방식을 먼저 배울 거고, 커팅 플레인을 추가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을 했을 때 또 어떤 이점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치 앤 바운드를 쉬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제를 이 브랜치 앤 바운드 메소드로 푼다면 어떻게 풀리게 되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 방법론을 좀 일반화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만들어가면서 뭔가 각 노드에서 LP를 푸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이 LP 풀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LP를 푼다는 건 어쨌든 시간이 걸린다는 거니까 최적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은 풀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MI LP 문제가 주어져 있다. 사실 지금은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은 없고 바이너리 베리어블들만 있고, 목적 함수는 저렇게 생긴 거죠. 저렇게 생겼고, 제한 조건이 저렇게 생겨서 요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요 빗금쳐져 있지 않은 요쪽 영역이고, 결국 사실은 가능한 케이스는 요 세 가지 케이스다라고, 아니죠, 네 가지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가지, 세 가지 케이스네요. 그쵸? 세 가지 케이스. 즉, y1, y2가 1,0인 케이스. y1, y2가 0,1인 케이스. y1, y2가 1,1인 케이스. 지금은 간단한 예제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그냥 목적 함수 계산을 해보고 최소인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enumeration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믹스드 인티저가 되면은 바이너리 베리어블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우리 아직 추가적으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제 LP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또 이 케이스로 지정을 했을 때 또 컨티뉴어스 베리어블 X에 대해서 LP 문제 풀어주고 했을 때, 이렇게 또 다 풀었을 때 그때 정말 목적 함수 최소로 갖는 애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LP를 총 3번 풀어줘야 되는 거야. 조합이 y1, y2 요 두 가지 바이너리 베리어블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늘어나면은 더 많은 조합에 대해서 LP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 브랜치 앤 바운드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살펴볼게요. 이 첫 번째 노드에서, 가장 처음에 푸는 이 노드에서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 바이너리 베리어블을 그냥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로 만들어버려요. 릴렉세이션을 해준다는 거예요. 릴렉세이션을 해준다. 그러면서 이제 제한 조건을 그냥 거는 거죠. 0하고 1 사이에 있어라. 이 LP 문제를 푸는 거예요. 첫 번째 노드에서. 이 LP 문제를 풀면 어떻게 돼요? 제한 조건들 생각을 해보면 feasible region이 이 회색깔 영역이고, 우리 목적 함수가 저렇게 생겼으니까 조금 정리를 해보면 y2 equal minus y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y1, 2분의 g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 y절편에 따라서, y절편이 이제 가장 작아지는 지점까지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쭉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요?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요. 저기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릴렉스드 LP의 최적회는 요 점이다. 0.5, 0이다. 그래서 그때 목적 함수값 대입해 주시면은 0.5다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죠. 그래 놓고 제가 로어 바운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어제는 저 첫 번째 노드에서는 저런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모든 바이너리 베리어블을 릴렉세이션 해놓는 순간 LP가 되는구나. 요 LP를 풀어서 최적회를 뭔가 찾는구나. 그러고 나서 그 목적 함수 값을 뭔가 체크를 해주는 거구나. 이 로어 바운드라고 지금 표현을 해준 건 뭐냐면 실제 문제의 최적의 그 값이 있을 거잖아요. 최적 값을 넣었을 때. 그 녀석에 대한 로어 바운드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왜냐? 더 넓은 영역, 기존보다 더 넓은 영역을 탐색을 하기 때문에 더 작은 목적 함수 값을 가질 확률이 있다는 거죠.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기존보다 작거나 같은 목적 함수 값을 가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렇게 릴렉세이션 하지 않았으면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사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만 움직일 수 있죠. 왜 여기 딱 걸리는 지점까지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릴렉세이션을 했기 때문에 더 움직인 거죠. feasible 영역을 정수가 아닌 영역까지 늘려놨으니까. 그래서 로어 바운드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문제를 푸냐면 y1이라는 거를 0으로 세팅을 하고 y2는 릴렉세이션을 하는 문제를 풀어요. 얘는 그냥 0이라고 되어졌으니까 또 LP 문제죠? 또 LP라는 문제가 돼요. feasible region이 어딘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y1을 무조건 우리가 지금 0으로 세팅을 했어요. y0을 이제 무조건 0으로 세팅을 했고 그러면서 요 첫 번째 제한 조건하고 y2에 대한 제한 조건을 또 만족을 해야 되니까 여기만 feasible region이야. 이 subject 2에 대응되는 영역이 바로 여기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y1 0으로 고정을 했고 그러는 순간 한번 해보시면 y2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제한 조건하고 y2가 0하고 1 사이라는 제한 조건 이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 y2 1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최적회는 0,1이라는 거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0,1이라는 것은 분명히 정수인 솔루션이죠. 그때 목적 함수가 2인 거 체크를 해줄 수가 있고 그래 놓고 나서 어퍼 바운드라는 얘기를 이제는 했네요. 이게 뭔 소린가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인테저인 어쨌든 솔루션을 찾아냈어요. 인테저인 솔루션을 찾아냈는데 우리가 안 가본 곳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영역은 지금 여기선 탐색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인 곳을 찾긴 찾았지만 더 좋은 정수인 곳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냥 가능한 정말 나올 수 있는 그 목적 함수의 어퍼 바운드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인테저 feasible한 솔루션을 찾았을 때 그 목적 함수 값은 어퍼 바운드를 준다. 왜냐면 우리가 아직 안 가본 정수의 그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푸느냐? 얘를 이걸로 세팅을 해서 이제 LP를 풀어봐요. LP를 풀어봅니다. y1을 이제 1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 feasible region 중에서 딱 y1을 1로 세팅한 영역. 여기만 우리의 이제 관심 영역이 되고 여기서 y절편 낮아지는데 여기잖아요. 그래서 최적회는 1,0이다. 인테저 feasible하다. 어퍼 바운드이기는 한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영역을 다 탐색을 해본 거야. 모든 영역을 다 탐색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y1이라는 거를 0으로 세팅을 해놓고 나서 y2는 이제 가능한 영역을 다 살펴봤었죠. 2번 노드에서. 그랬을 때 인테저 피저블이 일단 나왔어요. 인테저 피저블한 솔루션을 하나 봤었죠. 그러니까 요 케이스에서 y1이 0인 케이스에서 일단 최적은 y1 이꼴 0, y2 이꼴 1이라는 거. 그러면서 여기도 탐색을 해본 거예요, 사실. y2 이꼴 0도 탐색을 해봤지만 여기는 최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솔루션을 찾았던 거고 3번 노드에서는 우리가 또 뭘 탐색을 해본 거예요? y2 이꼴 1을 탐색을 해본 거야. y1 이꼴 1을 탐색을 해본 거야. y2를 이제 0하고 1로 세팅을 해놓고 나서 0하고 1 사이 다 찾아보라고 해놓고 나서 또 여기서 이제 y2 이꼴 0일 때가 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y2 이꼴 1인 케이스도 살펴봤잖아요. 근데 얘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데 다 살펴본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탐색할 필요는 없고 걔 중에 가장 작은 최저값을 가지던 얘가 최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푼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반론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반론적으로. 브랜치 앤 바운드 메소드라는 게 도대체 뭐냐. y라는 게 바이너리 베리어블을 갖는 애들이 총 m개가 있는 거예요. 즉 y1, y2, ym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노드에서는 어떻게 푼다 그랬죠? 모두 다 가장 처음의 노드에서는 모든 베리어블을 릴렉세이션 하고서 LP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고 나서 y1을 이제 0으로 한번 세팅을 해봐요. 0으로 세팅을 했는데 나머지 베리어블들은 이제 또 다 이렇게 릴렉세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B 노드라는 건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 y1, y2 고정해놓고 나머지 베리어블을 릴렉세이션 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C라는 애는 이제 y3 0으로 놓고 나머지 릴렉세이션 해놓은 걸 의미합니다. 이 A라는 노드에서 LP를 한번 풀고 또 B라는 데서 한번 풀긴 푸는데 이 A라는 거는 B의 페런트 노드라고 부르고 B라는 애는 A의 칠드런 노드 이런 식으로 불러.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가지치기를 해나가냐면 만약에 페런트 노드가 만약에 A라는 노드가 인피저블 했으면 그 밑에 나오는 노드들 얘네들은 분명히 A의 칠드런 노드들이죠. 얘네들은 그냥 인피저블 해져버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A라는 노드가 뭐였어요? Y1은 0으로 세팅을 해놓고 나머지 애들은 다 릴렉세이션을 해놓은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얘가 인피저블이 났다는 거죠.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그러면 B라는 녀석은 Y1을 0으로 세팅을 하고 Y2를 1로 세팅을 하는 건데 나머지는 또 다 여기랑 똑같죠? 세임이죠? 이 A라는 지점에선 벌써 Y2를 1이라는 것도 포함을 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인피저블 났다는 거죠. 컨스트레인트 만족하는 점이 없었다는 거야. 당연히 여기서는 인피저블 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뭔가 논리 구조들을 적용을 했을 때 만족하는 그 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페런트 노드가 얘에 비해서 더 릴렉세이션 되어져 있는 건데 즉 더 넓은 영역에서 LP를 풀었는데 인피저블 했으면 더 좁은 영역에서 LP 풀게 되면 당연히 인피저블 해진다는 거예요. 그 가지는 더 이상 살펴볼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A라는 노드가 인피저블 했다면 여기서 LP 한번 푼 거죠. 그럼 여기 싹 잘라내고 얘네들 이제 더 이상 볼 필요조차 없는 애들이에요. 이제 우리 여기로 가서 풀기 시작하면 되겠구나. Y1이 0인 케이스는 아예 의미가 없는 거구나. Y1이 1인 케이스 쪽을 살펴봐야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LP를 푸는 횟수를 확연히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컨셉은 뭐냐면 칠드런 노드가 피저블 하면은 페런트 노드도 피저블 하다.
그러면서 이 페런트 노드에서의 목적 함수값, 최적의 목적 함수값, 페런트 노드에서 LP 풀었단 얘기죠. 그거의 목적 함수값은 children 노드들에 비해서 더 좋기만 하다. 로어 바운드를 제공을 한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B에서 얘가 feasible하다. B라는 노드에서 문제가 feasible하다. 그러면은 A도 feasible하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또 적어보면 A라는 애는 Y1을 0으로 세팅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풀어놨어요. B라는 애는 이제 Y1을 0으로 하고 Y2를 1로 하고 나머지 거 다 풀어놨어요. 이 문제가 풀렸으면 여기는 걔네들을 포함을 하고 있죠. feasible 했던 애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A도 feasible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A가 더 넓은 영역을 살펴보기 때문에 더 좋은 목적 함수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그냥 children 쪽하고 똑같은 값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이 A에서의 최적 목적 함수 값이 children 노드보다는 좋다라는 얘기를 그냥 하고 있습니다. 로어 바운드를 제공을 해준다. 기존에 이제 목적 함수 값에 로어 바운드를 제공을 해주는구나. 릴렉세이션 된 것들이기 때문에. 인테저 feasible 솔루션을 어떤 노드에서 찾았다라 그러면은 얘는 우리 원래 문제에 어퍼 바운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된다. 해당 노드의 최적 목적 함수 값 이거보다 글로벌 최적 목적 함수 값이 작거나 같다. 이거에 어퍼 바운드를 제공을 한다. 왜냐면 우리가 아직 탐색을 해보지 못한 인테저 콤비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퍼 바운드를 제공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컨셉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가지치기 전략을 제공을 합니다. 만약에 페런트 노드가 infeasible 했으면 그것의 children 노드들은 infeasible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살펴볼 가치가 없다. A가 infeasible 했으면 이 밑에는 살펴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어떤 노드에서의 목적 함수 값이 현재까지 탐색해 놓은 어퍼 바운드보다 크면 그것의 children 노드들은 가지를 친다. 이거는 이제 컨셉 2번, 3번을 같이 쓰는 거긴 하죠. 우리가 지금 그 어퍼 바운드라는 걸 찾아놨어요. 그러니까 인테저 feasible한 녀석이 있었어서 그때의 목적 함수 값이 어퍼 바운드로 세팅이 되어져 있죠. 즉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 최적화 문제에 어퍼 바운드 값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저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노드에서 LP를 풀어서 목적 함수를 했는데 그 녀석이 지금 이 어퍼 바운드보다 큰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 A 노드에서 목적 함수 값을 풀었는데 뭐 이쪽을 풀어서 찾은 어퍼 바운드, 인테저 feasible한 거 하나 찾았는데 그때의 목적 함수 값보다 크다는 거예요. 근데 뭘 알고 있냐면 우리가 A 노드의 children 노드들은 목적 함수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A 노드가 분명히 그것의 children 노드보다는 더 넓은, 더 릴렉세이션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더 넓은 영역에서 LP를 풀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 함수는 children 노드의 로어 바운드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children 노드를 아무리 탐색하건 지금 이 부모 노드에서 찾은 목적 함수보다 나아질 수가 없는데 근데 이 부모 노드는 어퍼 바운드보다도 지금 크대요. 그러니까 요 feasible 했던 인테저 솔루션보다 더 좋은 것이 children 노드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가지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퍼 바운드보다 큰 이런 목적 함수 값을 가진 패런트 노드 아래에 있는 칠드런 노드들은 더 작은 영역을 탐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 함수 값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들은 더 이상 찾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전략이 이 브랜치 앤 바운드의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릴렉세이션 LP를 푼 다음에 얘는 로어 바운드를 제공을 한다. 왜냐면 넓은 영역을 탐색을 했기 때문에 풀었는데 인테저가 아니라고 나온 애들이 있겠죠. 인테저가 아니라고 나온 애들부터 가지치기를 한번 가지를 이렇게 생성을 해본다. 그런 애들부터 그냥 가지를 생성을 해본다. 만약에 인피저블이 낮다. 그럼 여기 뒤에 더 탐색할 필요가 없다. 풀다가 인테저 피저블인 게 나왔다? 그러면 얘는 어퍼 바운드라고 이제 저장을 해놓게 된다. 풀다가 여기서 풀었는데 이 목적 함수 값이 어퍼 바운드보다 좋지 못한다. 그럼 여기 칠드런 노드 더 이상 탐색을 안 한다. 우리가 가능한 모든 트리들을 탐색할 때까지 다 찾아보게 된다. 그래서 어떤 가지부터 탐색을 할 거냐, 생성하고 탐색을 할 거냐. 즉 여기서 y1, y2, y1부터 지금 가지 생성을 시작을 했죠. 가지 생성을 시작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세팅한 거냐? 처음 여기서 LP를 풀었을 때 0.5에 가까운 변수부터 가지를 생성을 해나갈 수도 있고 얘가 가장 애매했던 애라는 거죠.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그러니까 걔부터 0, 1로 세팅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가장 중요한 변수부터 가지를 생성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LP 문제 딱 처음에 풀었는데 정수가 아닌 변수가 나왔는데 걔를 0하고 1로 세팅을 했을 때 목적 함수가 분명히 증가를 하겠죠. 왜냐면 가장 작은 데를 찾아서 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던 데들은 분명히 목적 함수 값이 더 컸겠죠? 했을 때 목적 함수 증가분이 가장 큰 변수부터 가지치기를 만든다. 뭐 이런 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지를 생성을 했다. 그럼 두 갈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중 어디부터 할 거냐? 가장 최근에 탐색을 한 여기를 한번 탐색을 했다. 그러면 거기부터 그냥 쭉 다 내려간다는 거야. 아니면은 여기 탐색하고 여기도 탐색을 한 다음에 로어 바운드가 좀 더 좋은 애부터 쭉 타고 내려간다. 이렇게 또 두 가지 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브랜치 앤 바운드는 좀 굉장히 간단한 컨셉에서부터 가지치기를 해서 LP를 최소한으로 풀어나가면서 효율적으로 그 조합을 탐색해본다 라는 컨셉에서 등장한 알고리즘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0을 가지는, 0일을 가지는 바이너리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걸 알아봤는데 그게 아닌 정수에 대해서는 도대체 알고리즘이 또 어떻게 풀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우리 스토크 문제도 이제 0일이긴 했었고 뭐 딴 것도 0일이긴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바이너리 베리어블이 아니라 이제 인테저 그냥 그럴 땐 어떻게 풀고 있을까? 그래서 또 간단한 예제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제 y1이 0, 1, 2, 3, y2는 0, 1을 가질 수 있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때 이런 문제를 풀어보자.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라는 거를 조금 인지를 또 해주세요. 첫 번째 노드는 또 어떻게 풀겠어요? 다 릴렉세이션을 한다. 근데 y1이 이제 0에서 1까지 영역으로 잡는 게 아니라 0에서 3까지 영역으로 잡겠죠. 어쨌든 요 세 가지의 제한 조건들로 이루어진 피저블한 영역은 회색 영역입니다. 회색 영역이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의 목적 함수라는 것이
마이너스 4분의 3 y1 더하기 4분의 g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요 g라는 값을 맥시마이제이션 한다는 것은 y절편이 가장 커질 수 있는 데까지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인 상태에서. 즉 여기까지 움직이겠죠. 최적점, 저기서의 최적점은 어디예요? 1.75,1. 저 점이 이제 1.75,1입니다. 그때 목적 함수 값을 기록을 합니다. 9.25. 근데 얘는 어퍼 바운드예요. 우리 앞에서 로어 바운드라 그랬죠? 근데 지금 맥시마이제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화 문제이기 때문에 릴렉세이션 되어져 있는 최적의 값은 기존 값보다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더 넓은 영역을 지금 탐색을 한 거니까. 그래서 어퍼 바운드다. 이러고 나서 어디를 쪼개게 되냐면 최적해가 1.75,1이라고 했었어요. 1.75,1이라고 했었으니까 지금 정수가 아닌 녀석을 기준으로 한번 쪼개보는 거예요. 1.75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나 2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이렇게 쪼개게 됩니다. 정수가 아닌 의미 없는 영역을 가지로 생성을 없애게 가지로 생성을 해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2번 노드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거죠. 2번 노드 영역에서는 이 회색깔 영역에서는 최적점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1,1이 나와요. 인테저 피저블 하죠. 인테저 피저블. 그러니까 얘는 로어 바운드 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안 가본 인테저한 포인트들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얘가 최적이다 이런 얘기는 해줄 수는 없지만 얘보다 더 좋은 애도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그래도 찾아놨다 해서 로어 바운드를 제공을 하게 되죠. 인테저 피저블 하기 때문에 밑에 쪽으로 더 추가적인 건 살펴볼 필요가 없고 우리가 사실상 저 인테저 피저블을 찾음으로써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는 지금 다 탐색한 거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 중에서는 얘가 이제 인테저 피저블로 나온 거니까. 가장 좋다고 나온 거니까. 아직 우리가 탐색을 해보지 못한 여기 포인트는 지금 인피저블한 데라서 의미가 없고요. 사실은 요거 정도 남긴 했죠. 근데 요 컨셉에 의해서 일단은 또 살펴보는 겁니다. 저렇게 릴렉세이션 됐고 그 영역이 저 회색 영역이고 여기서 이제 최적인 데는 여기까지 움직일 수가 있다. 2,0.66이다. 그래서 그때 목적 함수값 했더니 8.64래. 8.64. 얘도 이제 어퍼 바운드죠. 왜냐면은 인테저 피저블 하진 않으니까. 인테저 피저블 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의 로어 바운드 7보다 더 좋은 값이 나왔어요. 더 좋은 값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얘보다 이 로어 바운드보다 좋지 않은 값이 나왔으면은 요 밑으로 아무리 내려가봐야 더 높은 목적 함수 값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잘라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요 밑에 나올 children 노드들의 어퍼 바운드인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나올 children들은 이 인테저 피저블한 녀석보다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탐색을 해봐야 된다. 이제는 어떻게 쪼개냐면은 또 2,0.66이기 때문에 여기가 좀 문제죠. 그래서 의미 없는 영역을 잘라내자. y2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생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성을 한다. 그랬더니 4번 노드 영역은 여기가 되고 5번 노드 영역은 여기가 된다. 4번 그래서 4번에서 이제 푸는 것 같은 경우에는 y2를 0으로 세팅한 효과죠. 그래서 여기 회색 영역만
feasible 한데 저때 이제 또 최적화는 어디요? 2.5, 0이 되겠죠. 2.5, 0이 되겠고 그 어퍼 바운드가 이제 7.5로 세팅이 되는 거죠. 7.5로 세팅이 되는 거고 얘도 가지를 더 쳐야 되고 아직 5번 노드도 더 살펴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2번에서 찾은 1,1보다 더 좋은 녀석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퍼바운드가 아직 높으니까 그래서 좀 더 살펴는 봐야 된다. 5번 먼저 살펴보면은 애초에 인피저블 하기 때문에 저 밑에를 더 가지를 생성할 필요는 없다. 4번 노드 아래를 한 번 더 탐색을 해야 되죠. 2.5, 0이 되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나눠줘야 돼요? y1이라는 게 이제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제한 조건 하나 더 걸어줌으로써 그냥 딱 여기 feasible 포인트 하나밖에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인테저 feasible 한데 목적 함수값 6이기 때문에 2번 노드에서 찾은 인테저 feasible이 더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좋지 못한 그냥 충분히 정보를 얘보다 이제 더 좋은 애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체크가 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보시면 알다시피 인테저 feasible한 녀석들은 로어 바운드 정보를 주고 지금 다 탐색을 했을 때 가장 좋았었던 인테저 feasible는 얘였던 거죠. 그리고 인테저 feasible 하지 않았던 애는 이제 더 넓은 영역에서 사실은 찾은 애기 때문에 어퍼바운드를 준다. 이런 거를 이제 촘촘하게 작게 만들면서 뭔가 찾아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길 찾다가 인테저 feasible 하지 않았는데 이 어퍼바운드 녀석이 기존에 저장했던 로어바운드 녀석보다 작았으면은 제거를 시켰다. 뭐 이런 컨셉이 되는 거죠.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랑 이제 맥시마이제이션 문제 이런 거가 변동이 돼도 동일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점을 다 탐색을 했어요. 요만큼이 이제 노드 2에서 탐색이 됐고요. 요 부분은 이제 노드 4에서 제대로 탐색이 됐고 모든 걸 탐색을 했고 여기가 이제 최적해였었다. 얼핏 보면은 뭐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기 지날 때 y절편값이 요 2,0을 지날 때 y절편값보다 큽니다. 그래서 여기가 최적해다. 이게 브랜치 앤 바운드 컨셉이 되겠고요. 바이너리 베리어블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커팅을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를 생성을 해나가면서 탐색을 하는 거구나를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